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소득세를 줄여주겠다던 안소니 알바니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20만 불 버는 사람은 9,000불 정도 세금을 적게 내도 되고 5만 불 버는 사람은 정확하게 125불 적게 내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는 혜택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저만의 느낌은 아니고 대부분 사람이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솔직히 20만 불 벌면 세금이 얼마이건 간에 많이 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그대로 빡 드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줄여줘서 9,000불이나 줄여준다는데 돈 적게 버는 사람은 몇백 불 겨우 아낀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 싶긴 합니다. 세금 수입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기본적인 비난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 불만도 있지만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대답도 그대로 실시한다 이런 말이었는데, 세금 손실 크다는 건 그렇다 치고 소득이 큰 사람들이 너무 큰 혜택 본다, 이건 맞습니다. 하여튼 원래 하려고 했던 소득세 절세안은 45,000불에서 20만 불 소득자에게 32.5%나 45%나 소득에 따라 적용되던 소득세율을 30%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안팎으로 비난이 계속되고 당내에서도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이번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어서 오늘 연방정부 내각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기 전에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정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아까 제가 20만 불까지의 버는 사람까지 해당된다 했는데, 이 상한 소득선을 18만 불까지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발생할 세금 손실에서 매년 3.6 빌리언 달러 36억 불을 다시 세금 소득으로 발생시키게 되는데, 소득세 징수 대상 최저소득을 높이거나 하여서 이 아낀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걷는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터지고 있고, 당대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공격이 이어지지만 대부분은 이 수정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래 응답했던 안소니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한풀이 좀 꺾여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래서 소득세 인하는 분명히 하긴 하는 것이냐 질문에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일반적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닥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어서 딱히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호주 영주권이 자동 발급되는 비자 클래스로 888 비자가 있습니다. 최소 500만 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영어 테스트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딱히 없습니다. 숫자가 888인 만큼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호주로 돈을 들고 오도록 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로 2012년 10년도 넘게 전에 줄리아 길라드 당시 노동당 정부 시절 시작된 비자입니다. 현 알바니지 정부가 이 비자의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이 비자 심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호주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이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 비자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 의미는 국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자국에서 더러운 돈을 벌어들여서 호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호주의 이민정책은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인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위의 888 비자는 그런 전략에도 맞지도 않으니까 그냥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필요한 분야의 인력,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왠지 요즘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식음료 서비스직이나 노인시설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들 구인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호주에 있는 항공사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기관인 호주 인프라교통연구경제국,
이 발표한 자료에는 본자항공, 제스타, 퀀타스, 버진과 함께 지방지역 네트워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선입니다. 국내선 기준으로 63.6%가 정시 도착을 하였고 65.2%가 정시 출발을 하였답니다. 이게 높은지 낮은지 감이 안 오는데 2022년 12월에는 70%, 그리고 연중 평균은 80%, 여기에 비해서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항편 취소율은 5%로 2022년 12월에 1.6%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본자 항공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항편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을 하였지만 거의 20%나 되는 항편을 취소하면서 이 부분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운영상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한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가 항공사라 부르지 말고 그냥 집값 알아서 다 받던가 해야지. 싸다 이러면서 다 티켓 팔고 돈 안 된다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버진도 7.5%의 항편 취소율을 보였습니다. 퀀타스는 70.2%가 정시 출발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었고, 웬일인지 모르겠다 야. 그 다음이 제스타, 버진이었습니다. 지방지역 네트워크에서는 스카이트랜스가 76.4% 정시 출발하였고, 렉스와 퀀타스 링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퀀타스는 67.8%가 정시 도착하면서 도착도 가장 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EO 바뀌고 나서 잘하나?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이클론 자스퍼의 공습이 있었던 케언즈가 취소율 1위 출발지로 조사되었습니다. 항공 노선 중에 정시 출발하여서 정시 도착한 비율이 가장 많은 노선은, 그러니까 이 일이 제대로 된 노선은 브리스번에서 마운트 아이사 노선으로 90%가 제대로 출발하였고 85.7%가 정시 도착하였습니다. 반면 론세스톤에서 브리스번으로 가는 노선은 겨우 4분의 1만 정시 출발하였고 32.8%만 정시 도착을 하여서 최악의 노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반장이 운행하는 버스는 어지간하면 정시 출발하여서 어지간하면 더 일찍 도착하는 편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오프숍 쇼핑은 대부분 경우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 오프숍 중에 가장 큰 구세군이 운영하는 쌀보숍은 어지간히 큰 동네에 하나씩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멜번 그린스보로에 있는 거는 진짜 어지간한 K마트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들레이드에 있는 한 쌀보숍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특히 여성복 등 의류에 도난 방지 태그를 부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어차피 물품을 기부받아서 판매하는 상황에 진짜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좀 슬쩍 가져갈 수 있지, 태그까지 달아야 하는가, 뭐 이런 물음부터 절도는 절도, 원칙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난 사고가 워낙 많아서 이 태그를 단 것인지, 아니면 요즘 뭐 어지간한 소매점은 다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살보샵도 그렇게 한 것인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푸념도 보이고, 애들 티셔츠 사려고 갔더니 세컨핸드 주제에 13불이더라 하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비아냥도 터져 나왔습니다. 하긴 제가 봐도 어떤 물건들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모여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게 된다면 뭐 까짓거 불이웃 돕게 한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버스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컨셉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출근 시간이 변경되면서 아침에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